그러면 세상을 바꾼 것이 여러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갈릴레오죠. 갈릴레오는 이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이 피사 성당에 가면 이 갈릴레 램프라고 있습니다. 여기 램프가 있죠. 램프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램프가 이렇게 움직였다 크게 움직이는 거에 걸리는 시간이 1초였는데, 조금 갔다가 조금 오는 것도 1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류인력이 뭔지는 몰랐는데, 무언가를 흔들면 멀리 갔다 오는 시간이나 짧게 움직이는 시간이나 똑같다는 것을 맥박을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맥박 한 번에 뛸 때 저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체크해서 이 사람이 맥박계로 만들었죠. 근데 이 소위 진자의 속도는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길이에서는 멀리 가거나 짧게 가거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610년에 30대 만원경으로 행성의 위치와 그 위성들의 움직임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만든 지동설이 가설이었거든요. 코페르니쿠스는 입증을 못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만원경으로 입증을 해버린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친구가 말한 우주, 태양이 지구 중심에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그거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1630년 종신령을 받았죠. 그래서 종신령을 받고 모든 조선은 금소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서 고독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장님이 돼서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소에서 풀려는 났는데 집에서 구금 상태로 평생을 지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을 지원했던 사람 중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우리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라는 부르는데,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천문학 기호를 만들었고, 이 사람이 우주 여행을 예견했고 우주선이 나타나는 걸 예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갈릴레오의 학설을 계속 입증 발전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는 프로이트입니다. 사실 그 1960년대까지는 그 동성연애를 하면 거의 사형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거의 사형이었고, 중동은 지금도 사형입니다. 그래서 성 문제를 누가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타부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는 금기된 성의 내면을 최초로 학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의식과 성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시켰고, 인생의 에너지는 뭐냐? 성욕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이 없다면 인생은 진짜 사막 같은 거다. 그래서 성욕을 인생의 동기부의 에너지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칼 포포도 이 프로이트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체제에서는 분서 개인에 포함을 될 정도로 이 사람이 학계나 모든 정치계에서 비판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의 진리가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죠. 콜럼버스죠. 콜럼버스는 사실은 지동설이 딱 나오자마자 콜럼버스가 제일 먼저 실행해 옮긴 사람이죠. 과학적으로 입증 못하지만 대서양을 건너서 삥 돌면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입증했죠. 그래서 미국을 발견하러 가는데 아무도 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왕한테 계속 내는데, 뭐 프랑스 왕, 영국 왕, 포르투갈 왕한테 계속 냅니다. 근데 스페인 왕한테 계획서를 내니까, 야, 발견한 땅과 모든 획득물의 10분의 1은 내 거다. 그걸 이제 억셉트하고 배 6척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떠난 지 2달 조금 지나서 바하마저도 쿠바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범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초스피드로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금을 갖고 옵니다. 인디안들한테 얻은 금을 갖고 와서 그걸 왕한테 상납하니까
왕이 야, 아메리카가 금이 나라냐 그러니까 좀 뻥을 쳤어요. 금 많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금을 캐기 위해 대규모 원정이 가가지고 자주간 미국이란 나라를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할 때까지 100년이 양을 밀었습니다. 이 스노든도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만 스노든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노든은 이제 그 미국 CIA 그리고 미국 안보국 NSA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 프리즘 프로젝트는 뭐냐면 9.11 사건 이후 미국의 NSA나 미국의 정보국 등이 전 세계 일반인의 통화 기록, 인터넷 사용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그 속에서 테러리스트를 발견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모든 거에서 자유롭게 접촉을 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갔던 거죠. 그 프로젝트 이름이 프리즘 프로젝트인데 거의 빅 브라더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터뜨리려고 몇 번을 노렸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우리한테 희망이다. 그래서 오바마가 되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오바마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내가 오바마의 그 윤리적인 민주당 강령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짊어지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똑같이 편협 정치 자금 모금, 그걸 슈퍼팩이라 그러는데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어디 썼는지도 모르는 돈을 그 미국 의회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에서만 저것을 모았었는데 오바마가 처음으로 저걸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바마 저 대통령도 똑같은 그 파렴치한 지도자다 해서 터뜨립니다. 그래서 언론에 풍부하고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당신 이메일이나 당신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이메일과 비밀번호, 통화 기록, 신용카드 내까지 다 내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했죠. 근데 이제 오게 티랄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파이 혐의로 이제 체포영장이 떨어지니까 홍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샬란 교수는 그 점을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기 있는 행동, 좋은 행동을 했는데 왜 도망을 갔어야 됐느냐.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떳떳하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왜 밝히지 못했냐. 이것이 이제 아쉬웠던 점이다. 담배의 진실이죠. 담배는 1954년 흡연 피해 손해배상을 첫 번째 제기한 이후로 40년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소송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B&W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제프리 위건드가 사실 이 사람이 닥터입니다. 화학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연구했냐면 뇌에다가 중독성을 어떻게 심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을 뇌에 중독성을 주기 위해서는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알맞은 양과 다른 화학물질과 섞어서 주면 사람은 누구나 중독을 하게 돼 있는 그것을 이제 공표를 하죠.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인사이더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알파치노와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한 영화니까 굉장히 인기에 방영됐었고, 그래서 회사의 그 내부 정보를 폭로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제프리 위건드랑 같이 일했던 여자 비서가 무려 10,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스탠든 글란츠 교수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의 부정적, 비도덕적 전략을 다 공개하고요. 소위 법원은 6대 회사의 홈피에 기밀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6대 담배 회사가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불법 문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의 뇌를 작동시키고 담배 중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 바람에 46개 주정부가 의료비 변상 청구 소송을 해서 2,460억 불의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8천여 건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건보공단이 533억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법원에서 유해하다는 입증을 하라고 해서 4월 2일 날 패소를 했습니다.